자,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2013년 연말 보고합니다. 2014년의 국군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죠. 2013년 2월에 취임했으니까요. 경찰청장은 이성한 씨였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서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분입니다. 이분.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서 본 조현호 경찰청장이라든지 또 뒤에 나오는 강신명 경찰청장은 얼굴을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이성한 경찰청장은 아마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이 양식 똑같죠? 2014년 갑오년은 60년 만에 청마의 해다. 갑은 큰 나무, 봄, 동쪽 청색을, 오는 말, 한여름, 정남쪽 대낮을 상징한다. 다 좋은 의미만 있네요. 말띠해는 매 12년마다 5세 해가 순서대로 돌아온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청, 적, 황, 백, 홍. 요 중에 2014년 갑오년은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밝은 희망과 생동감을 상징하는 푸른말이 뛰어노는 형국인 만큼 구군이 상승하는 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다수다. 이렇게 구군이 상승한다고 나오죠. 아까 2010년 자료 보고서에도 보면 온순한 토끼의 성정을 받아 국정 운영에 안정을 찾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어루만지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대통령님은 지산 겸 지풍승의 운을 갖고 있어서 천운의 힘을 받으며 국운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국운 상승 얘기가 계속 나와요. 미리 요 다음 해 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청색은 희망과 생기를 뜻하고 양은 온순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어서 국운이 상승하는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운은 해마다 상승합니다. 네. 좋은 일이죠. 상승하면. 자, 2013년은 흑뱀의 해로 혼란이 많았으나 오는 흐름의 변화를 뜻하므로 14년은 말이 달리는 것과 같이 국운이 상승할 거다. 대구에 계신 역학원에서 이런 예언을 하셨다고 하네요. 상반기까지는 혼란,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하반기부터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역으로 내년은 수레 둔괴의 해로 땅속에 새싹이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땅속의 새싹이 비가 오고 이 문법이 안 맞나요? 어려움을 견디는 형상이다. 고난을 이겨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죠. 2014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세월호 침몰이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는 해였고요. 어쨌든 이 고난이 있다는 거, 요거는 실제 팩트죠. 자, 임진생이신 대통령께도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와 대운이 오면서 국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언이 다수다. 이런 예언을 그 당사자가 들으면 기분 좋은가요? 뭐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겠죠. 나쁜 말보다 기분이 좋긴 하겠죠. 재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대운이 14년부터 점차 강해질 것이다. 금오산 정기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용트림을 하고 있어서 2명의 군왕이 나온다는 예언으로 유명한 부산 동래구의 모 철학원에서 이런 예언을 하셨답니다. 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여건이 좋으므로 조급해 하시거나 무리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건강에도 유의하실 것을 당부. 아이고, 극존칭이에요. 네, 이렇게 극존칭을 할 수가 있나요? 건강 걱정도 합니다. 특히 건강과 사고는 7, 8월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한 유명 역술인은 측근 비리와 뇌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인사에 더욱 만전을 기울일 것을 고언했다. 대통령님 사주는 수 기운이 강한데 목과 화 기운이 강한 해를 만나서 돈과 관련된 사고가 터질 수 있음. 측근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쎄요, 저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측근 비리, 돈과 관련된 사고 2014년에 저는 별로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이분이 김대중, 노무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려운 예측은 아니죠. 자, 분야별로 넘어갑니다. 2014년의 정치 분야입니다. 상반기 동안 대립과 갈등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청마의 해여서 말의 힘이 넘치는 데다 지방선거도 있어서 상반기에는 정치권의 대립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나만 한 얘기죠. 6월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방선거 없어도 이렇게 싸우고 난리인데요. 많은 전쟁에서는 군마인데다 힘이 넘치고 극단적인 성격인 만큼 다툼과 경쟁이 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갑오년에 오는 목에서 금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탓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예언이다. 쭉 보죠 계속. 한편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등의 새로운 세력의 영향력이 점치면서도 기존 구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참 하나만 한 얘기. 안철수 의원은 복이 따라붙는 형상이지만 선거 승리에 중요한 기세, 법령, 즉 팔자주름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뉴스에서 이거 많이 인용했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영화 관상, 자문을 하셨던 관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씨가 보면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지겠네요.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북한 내에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남 도발도 우려된다. 북한의 새해 운세가 부정적이어서 내부 갈등과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도발 전망도 산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올해 북한은 물러남을 뜻하는 둔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근데 뭐 그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목함 지뢰 뭐 이런 거 그 이전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 뭐 엄청나게 큰 도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미사일 실험, 뭐 핵실험 이런 거는 계속 있어 왔고요. 제노혜경님, 푸하하 팔자주름에는 필러를 넣으시면 되는데 안철수 씨가 팔자주름이 이렇게 좋은 관상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 관상가는 주변국 정상들 간의 상극 상생을 점치면서 대통령님과 김정은의 부분적인 상생을 예견해 이채로웠다. 김정은과는 직접적인 상생보다는 서로 필요한 부분을 이용하는 상생이 될 것이다. 일본 아베와는 상극이나 중국 시진핑과는 상생이다. 이거 그 KBS인가요? 어디 방송에 나와서 변호사가 나와서 이거를 맞았다고 뭐 중국의 열병식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참석을 하고 일본하고는 뭐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그 한일 정상회담이 한동안 없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걸 들면서 이게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진핑하고는 중국하고는 그 2013년부터 계속 몇 년째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계속 중국하고 이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는 뭐 중국에서 다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아베와 상극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 다음 해든가요? 2015년이든가요?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열받는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 예, 그것도 그 이듬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그 변호사가 나와서 이게 결과적으로 맞았다 그러는데 저는 틀린 것 같은데. 아베랑 친했잖아요. 그쵸? 예. 자, 계속 이어갑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운세가 주변국과의 화평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한중일 관계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다소 의외의 예언도 제기된다. 중국은 겸허해야 평안해질 수 있다는 뇌지예괴, 일본은 연합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풍천소축괴라는 풍수지리학자의 예언입니다. 경제 분야로 넘어갑니다. 점진적으로 상승세일 것이라는 예견이 우세. 경제는 뭐 해마다 뭐 상승세래요. 고요함 속의 상승, 지풍승괴의 형국으로 빠른 상승우는 없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점점 살아날 전망이다. 정체된 듯 보이지만 미미하게 올라 2013년 경제 성장률보다 0.8 내지 1.0%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거 40년 동안 장 본 사람, 40년 동안 장을 봤는데 그 시장이든 가게든 가면 40년 내내 장사하는데 죽겠다고 하더라는 거죠. 네. 이무열님, 저도 10년째 장사 안 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군요. 그런데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래서 정말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과거에 아유 요즘에 뭐 먹고 살만해 뭐 장사 좀 잘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긴 큰 것 같아요. 사회 분야로 넘어갑니다. 대형 사건 사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월드컵 선정 기대다. 야, 요 부분 참 팩트 체크가 재밌었어요. 일부 역술인들은 변화무쌍한 내년의 기운 탓에 전직 대통령 사망, 대형 화재 폭발, 기상이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했다. 전직 대통령 사망은 2011년 국군 전망에서 나온 데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망. 그리고 대형 화재 폭발은 없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대형 사건 사고가 있기는 있었다. 기상이변이라고 하면 이때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던 그 장마 기간에 마른 장마라고 하죠. 장마 기간에도 비가 안 와서 가뭄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케이블 방송사에서 저도 이제 일을 할 시기였는데 그때 가뭄 취재를 저희 기자들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저수지에 가보면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고 그래서 가뭄이 굉장히 심하긴 심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별세 변화의 시기에는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 별세 소식 없었고요. 요거 웃깁니다. 내년 월드컵에서는 수의 성질인 브라질에서 유럽 국가팀이 힘을 쓸 수 없어서 유럽 국가팀은 금이래요. 우리 대표팀이 선전할 것이라는 점괘도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의 기운이어서 유리하다. 목의 기운이어서 수의 성질인 브라질에서 하는 월드컵에 유리하답니다. 유럽 국가들은 금의 성질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8강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월드컵 결과 우리나라는요 조별리그 탈락했어요. 그때 그 굳이 조별리그 탈락을 1무 2패로 1승도 못 거두고 조별리그 탈락했고요.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27위였고요. 유럽 국가 팀이 힘을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금의 성질이어서. 근데 독일이 우승했습니다. 이때. 어쩜 이렇게 정확히 틀릴 수 있죠? 이분 누구예요? 이거 그 이름 일부만 가리려고 했더니